안녕하세요. 성한여중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오늘은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의 마지막 시간으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우선 영상은 나중에 보시고 형성평가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점수를 확인하고 어려웠던 문제들의 해설만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기말고사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마그네슘 리본, 구부린 리본,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린 데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마그네슘 리본과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은 모양을 변화시킨 거죠. 같은 종류의 물질입니다. 물리 변화네요. 반면에 마그네슘이 타고 남은 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화학 변화가 됩니다. 여기다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1번입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는 것은 화학 변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학 변화 아니죠? 이건 물리 변화입니다. 모양만 변한 것이기 때문에 물리 변화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마그네슘 리본을 태워도 마그네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자, 이것은 화학 변화이기 때문에 성질이 변합니다. 세 번째, 가와 나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되어 있는데 기체가 발생하지요. 둘 다 똑같은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마그네슘 리본이나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이나 둘 다 똑같은 마그네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기체,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 가와 나에서 화학변화, 다에서 물리변화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화학변화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마그네슘 리본이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이 되는 것은 물리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염산을 떨어뜨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가, 나, 다 모두 화학변화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리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입니다. 떨어뜨린 유리컵이 깨졌다. 이것은 모양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 얘는 물리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니은 철로 만든 열쇠에 녹이 슬었다. 이것은 산화되고 있습니다. 산화되는 과정, 산소가 천천히 달라붙게 되는 거죠. 이것은 화학변화다. 디귿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이거 상태가 변하고 있죠. 상태가 변하는 것은 물리변화입니다. 물리변화.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 향수병 뚜껑을 열어두었더니 향기가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확산이죠. 기체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얘도 물리변화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리변화는 기억, 그리고 디귿, 리얼 이렇게 3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원자의 종류와 무엇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네요. 그리고 또 원자에 무엇이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이 된다. 여기서는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유지되는 게 있고 달라지는 게 있죠. 여기서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원자의 종류와 수가 일치했었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나중에 질량 보존 법칙이다. 법칙이 연결이 되는 것이었고요. 반면 변하는 게 있었죠. 여기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재배열.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원자가 재배열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종류가 변한다.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 변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제 답을 찾아볼까요? 자, 기억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 거죠. 수는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원자에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배열이 달라진다고 했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자의 크기가 변하면은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다른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자의 배열만 달라지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은 물이 생성되는 반응, 화학 반응식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화학 반응식을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H2, O2, 그리고 H2O 이것은 각각의 물질들이 되고요. H2와 O2 이 두 가지는 반응물이 됐었습니다. 이 두 개의 물질이 반응해서 H2O, 즉 물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나오게 되고요. 이 앞에 2, 1, 2는 결합한 분자의 수가 되는 거고요. 얘가 기체 상태인 경우에는 부피비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경우 같은 부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체 분자의 수는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무슨 법칙이었나요? 예,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습니다.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자,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된다. 아, 맞죠 이거? 수소가 뭐였어요? 여기선 H2, 산소는요 O2 이게 되죠? 생성되는 물은 H2O가 됩니다.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반응 전후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분자의 종류는 변합니다. 원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 거죠.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 것이 원자의 종류가 변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계속 보죠. 반응이 일어나면 전체 분자의 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반응에 대한 지금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2개, 1개가 반응해서 2개가 생기니까 3개가 2개로 줄어들고 있네요. 감소하는 건 여기서는 맞습니다. 항상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4번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가 반응한다 되어 있는데 맞죠?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선 분자 수의 비와 같습니다. 4번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가 반응한다 맞고요. 그리고 분자 수의 비 2대1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산화구리 2가 탄소가루를 섞어 가열할 때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가루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라고 되어 있죠. 즉 개수를 맞추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반응 전에 이렇게 반응물이 있고요. 생성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와 수, 그리고 생성 후 원자의 종류와 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질량 보존 법칙이 되겠죠. 볼까요? 그래서 CuO랑 C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CU가 1개, O가 1개 있고요. 여기선 C가 1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합해서 봤더니 Cu 플러스 CO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CU가 1개, C가 1개, O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선생님 이거 C도 2개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C가 원래 하나 밑에 있는 거죠. 근데 1은 어떻게 한 거예요? 생략한 겁니다.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CO2, C 하나에 O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되죠. 자, 보세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나요? 원자의 종류는 같습니다. CU, CCOO 맞네요. 하지만 여기 지금 개수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2개인데 반응 후 2개 됐는데 생성 전에는 여기 지금 1개란 말이에요. 얘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2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얘를 이렇게 1개로 만들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만 할 수 있냐면은 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만 조정하는 겁니다. 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만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줄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줄이는 방법을 써서는 안 돼요. 줄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에 개수를 써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자, 해보도록 하죠.
얘가 두 개가 되려면은 요 앞에다 2를 쓰면 됩니다. 2를 쓰면은 CU도 두 개가 되겠죠. CU 한 개인데 여기 두 개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두 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2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됐나요? CU가 여기 지금 두 개, 여기 CU가 두 개 됐고요. 그리고 C가 한 개, O가 두 개. 다 됐네요. 그러면은 이제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을 써볼 수가 있겠죠. 지금 질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들어갈 숫자를 쓰는데 생략된 거 1 쓰라고 나와 있죠. 1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써보죠. 그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순서대로 쓰면은 2, 여기 2, 그리고 여기 2, 그리고 여기 1. 그래서 2, 1, 2, 2, 1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의 두 가지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죠? 볼까요? 가를 보면은 가는 이렇게 물이 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지금 간격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있던 물 분자가 수증기가 됐네요.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변화인가요? 화학변화인가요? 물리변화인지 화학변화인지 알기 위해서는 분자의 종류가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분자의 간격만 변했습니다.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물리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리변화 중에서도 여기서는 상태가 변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를 보죠. 나는 지금 분자의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분자의 모양이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지금 원래 여기서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화학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4개가 있잖아요. 분자가. 근데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2개, 그리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4개, 이렇게 2대1 비율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2개 H2 플러스 O2. 그래서 2대1의 비율로 나눠지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죠. 가에서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죠. 왜? 물리변화니까요. 이거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가에서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 되어 있는데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죠. 이건 물리변화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가는 화학변화이고 나는 물리변화인다 되어 있는데 반대로 써 있죠. 가는 물리변화, 나는 화학변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서 분자의 총 개수는 일정하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지금 종류 수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4개였는데 지금 2개, 4개로 변했습니다. 분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네요. 이 경우에 5번 가나에서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한다 되어 있는데 변하면 안 되죠.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돼요?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할 때 질량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여기서는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성이 되죠. 뿌옇게 생기는 흰색 앙금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두 수용액을 섞은 물리변화가 일어난다 되어 있는데 앙금이 생성되는 거죠. 없던 물질이 생성되니까 이건 화학변화다. 자, 두 번째, 기체가 발생하지만 질량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기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앙금이 생성되는 앙금 생성 반응이었죠. 앙금 생성. 3번, 생성된 앙금의 양만큼 질량이 증가한다 되어 있는데 질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량 가와 나는 질량 같다. 여기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5번, 나에서 반응 직후에 시험관을 막아두면은 다에서 질량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섞어서 앙금이 생성이 되더라도 밑에 뭐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되는데, 뭐 D가 예를 들어 앙금이다. 그래서 얘가 가라앉았다 라고 해도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예, 원자가 재배열되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지만 이때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과 9번에 이어지는 그림이죠. 그림은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을 반응해서 질량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을 반응시키게 되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뚜껑을 열었죠.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 기체의 이름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제 뚜껑을 열면 이렇게 휙 날아가게 돼요. CO2가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뚜껑을 닫아놨을 때에는 이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섞었을 때 뚜껑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에는 질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비교해 보면은 질량은 가와 나가 서로 같습니다. 가와 나가 서로 같고요. 그리고 여기선 가랑 다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때 다에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서 질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날아간 이산화탄소만큼 다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질량은 여전히 변화 없게 돼야 됩니다. 8번 보죠. 이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라보죠. 가와 나의 질량은 같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의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같다. 예, 원자의 종류와 수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디귿, 나의 질량은 다보다 크다 되어 있는데, 예, 나의 질량은 다보다 크지요. 그죠? 지금 얘가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그럼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게 되겠네요.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나이에서 반응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는 여기 앞에 있는 이거 그림을 얘기하고 있죠. 이 그림에서 지금 반응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탄산칼슘과 염화수소가 반응하여 염화칼슘 플러스 물 플러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이산화탄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놈입니다. 자, 염화칼슘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염화칼슘의 모형을 따져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진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서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은 것을 보시면 되죠. 화살표가 여기 있습니다. 화살표. 자, 여기서 화살표를 보시면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반응물은 탄산칼슘과 염화수소, 그리고 생성물은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하나씩 따져보시면 돼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빨간 구슬의 개수를 보면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반응 후에도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빨간 구슬 해결됐습니다. 자, 노란 거 볼까요? 자, 노란 거 하나 있는데, 여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노란색 하나가 우선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노란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검은색 보죠? 검은색 봤더니 여기 하나 있네요. 하나. 그리고 반응 후에도 하나 있으니까 검은 거는 수의 변화가 없다 알 수 있겠고요. 하얀색 있습니다. 하얀색 반응 전에 하나, 두 개 있네요. 생성 후에 하나, 두 개 있습니다. 수의 변화가 없지요. 자, 그리고 나머지 초록색 있습니다. 초록색 하나, 두 개 그대로 있죠? 하지만 생성 후에 안 보이네요. 여기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자, 이것과 같은 모형 뭐가 있습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0번입니다.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이거 화학 반응식을 써볼까요? 자, 얘는 마그네슘 플러스 산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겁니다. 마그네슘 플러스 산소가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데요. 자, 비율을 보면 여기쯤은 3대 2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나머지 여기도 있지. 6대 4도 있는데 6대 4나 3대 2나 똑같죠, 비율은. 자, 3대 2로 반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산화 마그네슘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더하니까 3대 2대 5의 비율이 되죠.
자, 이거 외워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런 표가 있어요.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에서는 지금 15g의 마그네슘이 있는데 얘가 모두 연소될 때, 즉 모두 산소랑 반응할 때 생성되는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은 최대 얼마가 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모두 연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15g만큼 반응한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그람 수는 좀 그람을 빼고 생각하시면요. 자, 3에서 15가 되니까 몇 배 증가하는 겁니까? 자, 5배. 그러면 산소도 몇 배만큼 더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5배 되니까 10이 되겠죠. 자, 원래는 15랑 10을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25가 되는데, 자, 이것도 5배가 되니까, 예, 또 25 맞죠? 예,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선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이 몇 g인가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죠.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화합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화합물이 아닌 것을 고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서 설탕이 확실히 아니죠. 설탕은 설탕 플러스 물 되겠습니다. 설탕 플러스 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가 답이 될까? 우선 물은 맞죠? 이산화탄소도 화합물이고요. 아이오디나 칼륨 역시 화합물입니다. 답은 그럼 기억, 리을, 미음이 답이 되는 거지요? 네, 답은 이렇게 됩니다. 질소는 왜 그러냐면요. 질소는 N2입니다. N2.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전소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있죠? 표 있으면 좀 어려운 문제인데 보통 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화합물 X를 만든답니다. 이때 표에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고 되어 있죠? 화합물 X의 모형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볼트와 너트를 알아야 되는데요. 볼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너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와 너트 대략 구분되시겠죠, 그럼? 자, 볼트의 개수를 봤더니 지금 6개, 그리고 너트의 개수가 4개가 결합되고 있답니다. 근데 X는 지금 2개가 만들어졌죠? 남는 것은 볼트가 4개 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반응에 참여하는 볼트의 수는 2개, 4개는 남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참여하는 놈은 볼트 2개에 너트 4개가 반응해서 2개만큼 생성된다고 했으니까 1대2로 반응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이 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반응비로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지금 볼트가 6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가 있고요. 너트는 8개가 있는데요. 화합물은 지금 4개가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죠. 남는 걸 보면은 볼트가 2개 남습니다. 볼트가 2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4개가 반응하고 2개가 남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4개, 8개가 반응해서 4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1대2로 반응해서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대2면 하나에 2개가 결합하고 있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볼트 1개의 질량은 3g이고 너트 1개의 질량은 2g인답니다. 이때 화합물 X를 이루는 볼트와 너트라고 되어 있죠. 화합물 X는 이렇게 볼트 하나에 너트 2개가 결합한 놈이었는데요. 이 볼트 B라고 쓸까요? B. B는 1개의 질량은 3g입니다. 1개 있으니까 여기서는 3g. 그 너트는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 있네요. 2개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2g이니까 몇 g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4g이 되겠죠.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3대 4의 비율로 결합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볼트 하나에 너트 2개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X입니다. 화합물 X.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방금 했죠? 12번 문제에서 했던 요겁니다. 문제에 보면 이 위에 힌트 있잖아요, 지금. 12번, 13번 문제가 이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힌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앞에서 이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볼트 하나에 너트 2개 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를 물어보니까 볼트 하나일 때 3g, 너트 2개일 때 2g이 2g짜리가 2개 있으니까 4g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하는 비율은 3대 4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표는 탄산수 나트륨을 가열했을 때 반응 저는 물질의 질량을 나타내고 있죠. 이때 생성된 기체 A의 질량은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생성되는 기체는 CO2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42g 짜리인데요. 얘를 지금 나누는 겁니다. 물 4.5, 탄산 나트륨 26.5,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있죠. 열분해입니다. 이건 실은.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 자,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6하고 4는 30이고 0.5, 0.5니까 1이 되죠. 그럼 31 되겠고 x가 되니까 x의 값은 42 빼기 31 얼마? 11g이 되는 겁니다. 숫자만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11 쓰시면 되겠죠.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죠.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림은 기체 상태의 메테인이 연소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이거는 기체 반응 법칙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식을 한번 써볼까요? 메테인은 CH4라고 써있죠. 그리고 산소는 어떻게 썼어요? O2.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쓰죠? CO2. 수증기는 H2O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개수가 들어가는 거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요? 자, 분자의 부피 비를 가지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테인 하나 있을 때 탄소 2개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 1개, 수증기 2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해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만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네요.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한다. 맞고요.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부피는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하나일 때 수증기는 둘 이러니까 같지 않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화학 반응의 개수의 비는 산소와 수증기가 1대1이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볼까요? 산소 2개 있죠. 2개 있을 때 수증기는 2개 있으니까 1대1 맞습니다. 그리고 생성되는 수증기 분자 수는 반응한 메테인 분자 수의 2배이다 되어 있는데 메테인이 하나 있을 때 수증기 둘이죠. 그래서 1대2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메테인 분자 수의 2배이다 맞습니다. 메테인이 20ml 완전히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도 20ml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대1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21대 20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그림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 관계 나타내고 있죠. 수증기 10ml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부피는 최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똑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랑 연결되죠. 수증기가 10만큼 있답니다. 산소의 부피는 그것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개 부피랑 하나 부피가 결합해서 2개 부피가 생성이 되는 거죠. 수증기가 10ml 생기려면은 산소는 5ml 있으면 되겠고요. 수증기는 10ml 있으면 되겠습니다. 부피비는 2대 1대 2 기체니까요. 기체만 됩니다. 액체에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분자수의 비도 어떻게 된다고요? 분자수도 2대 1대 2가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 답이 되네요.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산암모늄이 들어있는 비닐주머니에 물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넣고 비닐주머니를 밀봉한 다음에 물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눌러서 물을 나오게 했답니다. 자, 물과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닐주머니 차가워지게 되죠. 물이 열면서 열을 방출한다 아니라 흡수합니다. 그래서 시원해지게 되죠. 냉찜질 주머니 만들 수 있다. 맞고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 자, 방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 온도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따뜻해지는 겁니다. 자, 광합성부터 볼까요? 광합성은 열 에너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흡열 반응이 됩니다.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되죠. 자, 에어컨은 어떻게 해요? 주변의 열을 흡수하죠. 역시 흡수합니다. 발열 도시락 되어 있습니다. 발열이니까 발열, 열을 방출한다. 디귿 맞네요. 냉찜질 주머니, 열을 흡수해서 시원해지게 되는 거죠. 염화칼슘 제설제입니다. 잘 녹지 않게 만드는 거죠. 열을 어떻게 해요? 방출하게 되죠. 답은 그래서 디귿과 미음 답이 되는 겁니다. 두 개죠. 19번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의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에너지가 출입하지 않는 화학 반응도 있다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화학 반응에서는 에너지를 받던지 에너지를 방출하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됩니다. 2번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가 출입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고체가 액체, 액체에서 기체 이런 식으로 고체, 액체, 기체 올라가는 경우 열을 흡수해야 되고요.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되는 경우에는 쭉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연료가 연소하는 반응 에너지를 방출한다 돼 있지. 열과 빛을 내면서 방출한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되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 활용해서 발열장치 아니죠. 흡열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25번 문제가 됩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반응 물질의 종류 있죠.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다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이루는 원자의 종류도 화학식으로 나와 있죠. 화학식 안에 원소의 기호가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식 뭔지 아시죠? 화학식, 물의 화학식은 H2O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학식입니다. 이게 물질을 원소 기호로 나타낸 식, 이거 화학식이라고 얘기해요. 기체 사이에 반응했을 부피비, 개수비랑 같았죠. 부피비는 개수비로 같았고요. 알 수 있습니다. 4번 물질이는 원자의 크기와 질량은 이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모형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긴 하지만 화학 반응 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답 4번이 되고요. 5번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수의 비, 알 수 있습니다. 그 개수의 비랑 같다고 했죠. 특히 기체의 경우에서는 분자수의 비와 부피비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은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 대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문제 풀어보셨나요? 좀 어려운 것들도 있으면은 여러분들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방송 수업 듣는 거를 좀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조회수가 줄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관찰하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단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2단원 여러분들이 한 3시간 정도 더 공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1단원을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내용들은 온라인 수업 다시 한번 듣던지 EBS 수업 등을 통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